네, 평소 같았으면 떠들썩했어야 할 국내외 영화제 현장들의 모습이 올해는 좀 다르죠. 원래와 다른 방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영화제를 열려고 그 방식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 강유정 평론가와 짚어볼 부분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해외에서는 그 대표적으로 칸 영화제요. 원래 이제 곧 5월이에요. 5월 달에 열리는 영화제라서 이제 영향을 더 받은데 지금 뭐 미뤄지기는 했고 언제 열릴지 뭐 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. 네, 5월 10일 정도에 늘 개막을 하는 영화제이고 거의 정례 행사화 되어 있기 네. 때문에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추이를 좀 주목하셨을 겁니다.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연기가 됐어요. 네. 가을로 연기가 됐다고 말할 수 있겠고, 그리고 필름마켓만큼은 열겠다. 게다가 온라인으로 열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6월 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개막 일자를 좀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대부분 영화제가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영화제들이 있었거든요. 가령 뉴욕 트라이베카 영화제도 원래 열렸어야 되는데 이런 영화제 역시도 좀 아예 이제 다른 방식으로 We Are One이라고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는 유튜브에서 영화들을 보여주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테면 기부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요. 네. 지금 칸, 베니스, 베를린 이 3대 영화제는 물론 뭐 썬댄스라던가 토론토라던가 마카이, 문바오 다양한 영화제들이 여기 같이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의사에 따라서 코로나19 구호금을 내면 WHO에 기부가 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이제 온라인이에요. 그러니까 세계 영화제를 즐길 수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다 손을 합쳐서 영화제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상영회를 할 테니 여기 와서 즐기라. 이제 이런 식의 방식을 이제 고민은 한 걸 텐데 국내에서는 전주국제 영화제가 좀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무관객으로 열겠다. 그러니까 관객이 없이 이런 영화제를 열겠다. 이거는 정말 고민이 깊었을 것 같아요. 사실 오늘 개막했어야 되는 거죠. 네. 4월 30일에 개막을 해서 이제 5월 이제 황금 연휴 기간과 원래 이 전주 국제영화제가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무관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기억나실 거예요. 영화제면 뭐가 생각나세요? 바로 레드카펫이라던가 개막제 그리고 폐막제라는 축제가 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밀리기도 했지만 네. 이 전주국제영화제가 세 가지 부문이 되게 중요해요. 국제 네. 경쟁, 한국 경쟁, 한국 단편 경쟁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근데 이 부분은 심사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심사위원들만 모시고 최소한의 상영을 할 뿐 일반 관객들은 이 영화들을 영화관에서 보기는 힘들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무관객 영화제라는 게 되죠. 네.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영화제가 이런 신진 영화 감독, 신진 배우 그리고 신진 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의 어떤 성격도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. 그 부분만 최소한으로 남겨놓고 한편으로 관객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Q&A 시간, 그러니까 GV라고 말할 수도 있죠. 이런 시간들은 사라지고 결국은 영화제가 많은 시비 그리고 시군구비 국비가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객들이 전국에서 찾아옴으로써 그렇죠.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시군구 이렇게 많은 세금들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기도 한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. 그러니까 단순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에 그런 많은 상인분들도 조금 되게 섭섭한 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좀 코로나 사태가 더 이제 안정화가 되면 그 이후에 이제 관객들에게 좀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게 이제 전주시의 계획인데 맞습니다. 네. 그게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? 뭐 사상 처음의 일이어서 이런 일이. 네, 게다가 이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최를 하는 거의 첫 번째 가장 큰 영화제 중 하나입니다. 한국에는 세 개 정도 가장 큰 영화제가 있는데 부산 그리고 바로 전주, 네. 부천국제영화제 세 개가 가장 큰 영화제인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거죠. 네. 그러다 보니 지금 생각으로는 어떤 점에서는 상영작도 지금 200편에서 3, 40편으로 일단 훌쩍 줄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태를 지켜보고 사실 지금 많이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얘기하지만 이 연휴 기간이 좀 주목되고 있잖아요. 조금 네. 잦아들면 일반 관객들이 들어오게끔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. 근데 문제적인 거는 왜냐하면 또 전주국제영화제 말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크고 작은 영화제들이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게 50여 개가 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2주, 우리나라뿐만 52주가 1년이라면 거의 매주 다른 영화제들이 개최되어야 되는 형편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전주국제영화제가 밀리기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서
해서 이번에 좀 이 기간 중에 만들어지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황이 낮아서 후반기에는 관객들과 만나기를 좀 희망하고 있는 게 집행위원회 위원들과 집행진의 좀 희망사항이기도 그런 합니다. 행사들이 이제 후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이제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. 네.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지켜야 되고, 그러니까 영화제도 열긴 열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방식들이 나온 걸 텐데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나 봐요.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칸 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들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소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치르는 게 부산국제영화제였던 겁니다. 그런데 칸 영화제에서 이 월드 프리미어가 불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이 영화들을 어떻게 소개하게 될까? 그리고 심지어 지금 칸 영화제가 만약에 개최하게 되는 그런 오프라인 행사를 부산영화제 기관과 겹쳐서 열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거든요.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로서는 아예 영화 수급 문제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게다가 이제 또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 코로나 상황 자체가 좀 약간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결국 이제 10월 초에 보통 열리는 게 부산국제영화제인데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좀 자명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.